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는데요. 역시나 뭐 마스크 얘기 지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식약처가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지침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일회용 마스크를 깨끗이 사용한다면 동일인의 한 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 감염 우려가 적다면 면 마스크를 권장하겠다. 글쎄요. 예, 신현영 교수님. 예. 이게 뭐 물론 한시적인 지침이라고 밝혔는데 뭐 의사분들이 보기에도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이런 지침은 사실은 뭐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든다 그러면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도 감염이 안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급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워낙에 수요가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부녀 지침으로 내놓은 대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처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고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뭐 시스템 보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보완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줄 서서 지금 막 그냥 여러 번 살려고 노력하지만 못 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게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은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사신 분들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워낙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오늘 사시고 또 필요하면 딴 곳에서 또 사시고 또 내일도 가서 사시고 아니면 가족 모두가 동원이 돼서 줄 서서 사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마스크는 어쨌든 어느 정도 공급, 물론 뭐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부족 현상이 늘어나는 것은 이 관리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일반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줄 서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제는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실제 확진자가 나와서 줄 서서 있다가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다가 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마스크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집마다 나눠주고 다닙니다. 동사무소 나눠주고 주민센터에서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오늘 몇 개를 줬으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주고 이런 방식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DUR 방식이라는 심사평가원 있잖아요.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약국에 약을 사면 모든 기록이 여기 남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집어넣어서 이분이 언제 구입을 했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언제겠구나 라고 하면 한 번 사신 분이 또 금방 와서 사시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배포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식약처에서는 뭐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당이죠. 민주당이 이제 지도부 회의를 하는데 어제까지 끼던 마스크를 오늘은 또 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오전 그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모여서 이 마스크 대책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거나 주말 생산까지를 독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끝으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가면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식약처가 마스크 사용의 준칙 그리고 참고 기준을 국민께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금 당정청 협의에 브리핑을 했는데 전재현 변호사님, 사실 좀 더 뭔가 눈에 보이는 대책이 나왔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다는 느낌도 들긴 하네요.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대책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급량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이게 처음에 이게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우리 정부가 혹시나 모를 이런 위험에 대비를 해가지고는 뭔가 비축을 해놓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었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지난 1, 2월에 대중국 마스크 수출 금액을 보면은
전년 대비 지금 수십 배가 증가한 그 수치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못했어. 지금 비축해 놓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공급량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배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배분이 좋은데 처음부터 뭐 대만의 경우처럼 애초부터 마스크 실명제를 도입해서 한 사람당 몇 개씩 제한을 해놓은 게 아니라 네네. 오늘은 어디서 하나로마트에서 몇만 장 푼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흘리고 거기서 이제 못 산 사람들은 불안 심리만 자극되고 아 내가 이번에 아니면 못 사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뛰어갔는데 못 사고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반복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배분을 하자 마스크를 아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정부가 얘기했던 말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KF80이 맞냐 94가 맞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면 마스크도 된다 우리 아껴 쓰자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이 없다 지금 답답한 거죠. 예. 네, 지금 뭐 변호사님이 대만 얘기해 주셨는데 예, 실제로 대만에서는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없다고 하고 예.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자국의 의료 인력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국외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그렇죠. 준전시 상황처럼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네.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거, 예컨대 의료진을 못 나가게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이건 이제 상황적으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볼 땐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마스크 문제는 대만의 사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이 봉쇄한 다음 날 바로 의료용 마스크를 1개월간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아예 우리는 지금 10%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 매점 매성을 막기 위해 마스크 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하루 3개까지 개당 한 240원에 판매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실명제를 거쳐서 누가 샀는지를 다 기록한 상황에서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카드를 휴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7일간 1회 마스크 2장씩 개당 200원에 판매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줄 서서 사다 보면 중복해서 구매하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또 오지도 못해요. 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 직접 찾아가서 나눠드려야 돼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이제 동사무소나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뭐 약국이나 이런 데가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명제 누가 몇 개를 언제까지 샀는지 네. 이분이 다시 필요한 일정은 언제인지 이걸 다 봐서 판매하는 계획을 세워야만 한정된 수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뭐 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어떻게든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신 교수님, 네. 뭐 물론 의사시니까 일회용은 일회만 써라 이렇게 권장을 하시겠지만 지금 네. 뭐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재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저도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구하기 매우 힘들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 보통 우리가 개념이 이 마스크의 겉쪽은 바깥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네. 여러 가지 오염원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염이 됐다고 전제하고 예. 안쪽에서는 내 입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틈이나 그런 부광 세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모두 오염이 됐다는 생각 하에서 네. 이제 끈을 주로 잡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평소에도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탈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재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햇빛에 잘 말리셨다가 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껴야 되나 안 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식약처는 뭐 환기 잘 되면 굳이 안 껴도 된다고 했는데요. 예, 그래도 뭐 예방이라는 거는 뭐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꼭 껴야 되는 군들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예, 예. 건강 취약계층, 즉 네.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예. 만성질환자겠죠. 네, 네.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노출에 우려가 있고 예. 더더욱이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좀 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국내 속보부터 전해드렸는데요. 말뿐인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 대란, 시급히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외 소식은 잠시 후에 글로벌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고요. 신현영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